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첫사랑이 상대의 첫사랑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확인할 길이 많지 않아요. 첫사랑과 맺어져 100년 해로를 하지 않은 다음에는 헤어진 첫사랑에게 너에게도 내가 첫사랑이었니? 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혹자는 첫사랑을 육체적으로 첫 번째 관계를 맺은 상대로 규정하지만 사랑을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건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사랑은 이런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또렷하게 남는 사람, 다 늙어 다시 만나도 그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그 향기만으로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간절한 사랑 말이죠. 저에게 있어 첫사랑도 그렇습니다. 20여 년 전 대학에 들어가 이런저런 여자들을 만나 연애를 했고 그들과 육체적인 관계도 가져봤지만 지금아 생각하면 그녀들의 이름도 그녀들과의 추억도 그닥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 첫사랑은 제대하고 복학한 지 얼마 안 돼 찾아왔죠. 군대 가기 전 공부하는 담을 쌓고 지낸 만큼 복학 후부터는 제대로 학점을 만회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공부에 전념했고 그만큼 힘들게 학기 말 고사를 치르고 나서입니다. 피곤에 찌들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냐? 그럼 자지 뭐하냐? 그럼 안 되지. 시험도 끝났으니 나이트 한번 떠야지. 아유 됐어 피곤해. 피곤해도 나와 임마. 나 오늘 알바비 받았어. 평소 같으면 그리 내키지 않을 친구의 유혹이 그날따라 달콤했습니다. 복학 후 도서관에서 책만 파다 보니 그날만큼은 모든 걸 잊고 놀고 싶었던 거겠죠. 막상 나이트클럽에 가니 얼마나 어색하던지요. 친구는 즐겁게 춤도 추고 부킹도 하는데 전 영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시켜놓은 기본 안주와 맥주만 홀짝 거리는데 친구가 제 어깨를 톡톡 치는 겁니다. 야, 쟤네 겁나 예쁘지 않냐? 친구가 가리키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녀석의 말대로 어느 딴 세계에서 온 것 같은 화려한 미녀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트에서 좀 놀아봤다고 자부하는 친구는 대뜸 일어나 화려한 미녀에게 접근했고 당연하듯 퇴짜를 맞고 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얘가 눈이 났네. 아니 갑자기 널 데려오란다. 널? 걔니까 장동건 닮은 날라두고 널 보자네. 너 오징어잖아. 그냥 정말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녀석이 장동건 닮은 건 맞지만 전 오징어가 아닙니다. 윤곽 뚜렷한 쌍꺼풀이 있는 친구와 달리 전 속 쌍꺼풀이었고 그걸 제외하면 코도 오똑한 편이라 입체적으로 생겼고 키도 큰 편이라 결코 오징어라 불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전보다 오히려 요새 잘 먹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친구의 말에 얼떨결에 전 그 여자의 자리로 건너갔습니다. 기본 안주와 맥주를 먹고 있는 저희와 달리 그녀들은 양주와 소고기 튀김, 거기에 과일 안주까지 한 상을 차려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 둘 중 더 예쁜, 그러니까 내 친구와 대화를 했던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불렀다면서요? 네? 그녀는 뭔 소리야 하는 분위기로 날 쳐다봤습니다. 불사. 녀석에게 당했습니다. 그녀는 날 부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죄송해요. 친구가 거짓말을 해서. 그 말에 재미있다는 듯 까르르 웃는 그녀가 천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천사가 저랑 어울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중저가 브랜드의 재킷과 스포츠 브랜드 신발을 신고 나온 저와 달리 그녀의 옷은 명품이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자동차 키도 최고급 세단이었으니까요. 그럼 전 이만. 다시 돌아가려는 저를 그녀가 막아세웁니다. 이왕 온 거 술이나 한잔 하고 가라고. 그렇게 전 그녀가 주는 고급 양주를 한 잔 마셨고 곧 그것이 두 잔, 세 잔으로 늘어나 나중에는 폭탄주까지 벌컥거렸습니다. 술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제 입이 풀렸고 제가 구사하는 유머가 그녀에게 먹혔는지 슬슬 그녀도 호의를 보입니다. 근데 내가 3살 누나인데 어쩌지? 그럼 누나라고 불러드려요. 싫어. 누가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누나 소리 듣고 싶냐? 맙소사. 무슨 일인지 그녀는 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정말 꿈 같았습니다. 그녀를 소개하자면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좋은 신체 비율에 발육 상태까지 좋은 베이글 미녀였습니다. 앳된 동안의 글래머를 합성한 말로만 듣던 베이글녀가 바로 내 앞에 앉아 나에게 술을 따라주며 네가 마음에 드니 내가 나이가 많아도 누나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진짜인지 믿기지 않아 친구에게 제 뺨을 꼬집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씨 나쁜 자식. 걘 내가 찜했는데. 좋아. 오늘은 내가 너 철저히 밀어준다. 2차 가자고 그래. 그렇게 친구와 저 그녀와 그 친구는 그곳을 나온 후 근처에서 하는 24시간 포장마차로 2차를 갔습니다. 4명이 모여 있었지만 나머지 2사람은 저와 그녀의 들러리였을 뿐이었죠. 그렇게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술자리는 새벽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새벽녘 헤어질 시간,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받아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화번호 줄래요? 하지만 그녀는 제게 전화번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즐겁게 저와 웃고 떠들고서는 전화번호를 주지 않는 그녀가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 연락처 적어줄게요. 아니야, 됐어. 외울게. 그녀는 내 번호를 적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데 대충 곁들일 유머러스한 친구 정도로 절 생각한 게 분명했습니다. 역시 이런 미녀와의 술자리 이상을 바라는 것은 제 주제의 무리인 것 같아 마음을 접고 그녀에게 잘 가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은 그저 일생에 한 번 올 꿈 같은 하루로 돌리고 다시 본격적 취업 전선에 뛰어들 4학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누구시죠? 기억 안 나? 이태원. 그녀였습니다. 난 그녀의 전화번호를 몰랐고 이미 얼굴을 본 지 일주일도 넘었기에 그녀에게 전화가 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뭘 어떻게야? 전화번호 알려줬잖아. 안 적었잖아요. 내가 외운다고 했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필요 없는 번호를 뭐하러 물어봐. 그 정도 믿음도 없었어? 놀랍게도 그녀는 내 전화번호를 정말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허겁지겁 그녀를 만나러 달려갔죠. 그녀의 집이 있는 강남 영동시장 근처의 한 카페로요. 그녀는 처음 만난 그날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대충 질끈 동여맨 머리에 명품이긴 했지만 루즈핏의 청바지만으로도 빛났던 그녀가 오늘은 허리까지 떨어진 머리에 드라이어와 놀로 풍성함을 더했고 타이트한 원피스로 베이글미를 더 뽐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좀 바빴어. 내가 바에서 일하는 건 알지? 아, 피아노 친다면서요? 그녀는 음대생이었는데 아버지가 재혼하신 후 계모와 관계가 불편해져서 독립한 상태라고 했었죠. 친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아무래도 독립해 혼자 살려니 일이 필요했고 전공을 살려 강남의 여러 카페들을 돌며 피아노를 치는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학비를 모을 때까지 휴학 중이고요. 그녀의 말을 들어보니 더 애틋한 감정이 생기더군요. 빨리 취직을 해서 그녀가 이 힘든 고학생의 길에서 빠져나오게 해줘야겠다. 나는 앞서가는 생각까지 해봤죠. 뭐야, 나 먹여 살리겠다고? 나 그 정도로 힘들지 않아.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차도 있고 강남에 나쁘지 않은 오피스텔도 있고 그런 그녀에게 제가 책임지고 어쩌고 하는 말은 심하게 오버한 거죠. 그날 카페에서 마신 술값도 그녀가 냈습니다. 아니 내 수중에 있는 돈을 전부 합쳐봐야 그 술값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일 가기 싫다.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존댓말 좀 그만해. 그래도 3살이나 많은데 어떻게 그래요? 바보. 내가 진짜 3살 많은 줄 알아? 그녀는 그제야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나 너보다 3살 어려. 나이트클럽에서 남자들에게 괜히 무시당할까봐 올려 말한 거야.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 그녀는 베이비 페이스가 아니라 그냥 베이비였던 겁니다. 아니, 나이 안 들어 보여, 전혀. 그 말을 하며 전 처음으로 그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 역시 제 키스를 받아들여줬고요. 젊고 건강한 우리는 키스로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알바를 취소했고 우리 둘은 2차를 거쳐 한 숙박업소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뜨거운 연애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 그녀와의 연애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그녀가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강남의 핫한 카페를 가고
유명인이 즐겨 찾는다는 로바다 악기에서 반주와 수를 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노래 주점을 즐겨 찾기도 했었죠. 가끔 제가 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데이트 비용은 그녀가 되곤 했죠. 어찌 보면 제게는 최고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같이 다니면 누구나 뒤돌아 볼 만한 미모에 성격도 화끈하면서도 유머러스하고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남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여자친구가 흔한 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녀가 일하는 시간이 평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경까지여서 주말을 제외하면 평일에는 잘 만나기 어려웠단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녀가 날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지만 사람 마음이 어찌 그걸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점점 커가고 일주일에 이틀 볼 걸 3일 보고 싶고 또 4일 보고 싶고 결국 매일 몇 시간 그녀와 붙어 있고 싶어지더군요. 그녀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일날 낮에 잠시 봤다 헤어질 때면 저보다 더 아쉬워하던 그녀는 우리 집에서 기다릴래? 사실 전 그녀의 오피스텔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남자가 들락거려 보이는 게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에 저 스스로도 가지 않았고 그녀 역시 바로 옆집에 자신이 알바로 일하는 카페 여사장이 살고 있어 눈치가 보인다고 했거든요. 둘이 사랑을 나눌 때는 강남에 수두룩하게 깔린 숙박 호텔을 이용하면 됐으니까요. 괜찮겠어? 괜찮아. 보고 싶으면 못 보는 것보다 나아. 옆에 사장님은 눈치 보인다며. 그랬지. 근데 요새 내가 남자 사귀고 있는 거 벌써 눈치 까셨더라고. 내가 자주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유, 우리가 그렇긴 했지.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 이 기집애야, 밖에서 남자랑 자고 그러느니 차라리 데리고 와서 집에서 자라. 돈 좀 아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좀 그녀와 헤어지기 싫을 때면 그녀의 오피스텔에서 그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녀의 집은 당시 강남에서는 꽤 알아주는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보기 힘든 드럼 세탁기가 기본으로 구비되어 있었고 커다란 창문으로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을 그대로 내려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녀에게 키를 받아 방에 들어오면 그녀가 빌려놓은 만화를 보거나 나우놀이 천리안 같은 PC 통신을 타고 들어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 퀴즈 방에서 영화 맞추기 게임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리면 그녀에게 연락이 옵니다. 일 끝났어. 압구정동으로 나와. 택시 타고. 압구정동 카페 골목에 저희가 자주 가던 소주 주점이 있었죠. 당시에는 가장 핫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집은 물도 와인병에 담아줬는데 지금은 그게 별게 아니지만 당시에는 그런 디테일들이 꽤 신선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집의 과일 소주는 특색 있게도 과일의 껍질을 접시 삼아 담아 나와 보기도 좋고 시럽이 아닌 실제 과일에 풍부히 들어가 깊은 맛이 났습니다. 일반적인 가게에서 파는 레몬 소주보다 가격은 비쌌지만 고급스럽고 왠지 숙취도 적은 것 같아 그녀와 함께 즐겨 마셨죠. 특히 그녀는 신맛과 단맛의 조화가 일품인 파인애플 소주를 마시길 좋아했습니다. 파인애플에 담긴 소주는 비주얼도 화려해 어디서든 남들보다 튀고 싶어하는 그녀의 취향에 잘 맞았죠. 그때 유행하던 게 또 있었습니다. 바로 노래방에서 노래한 노래들을 녹음 테이프로 녹화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지금이야 디지털로 다운받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당시에는 이 정도만 서비스를 해줘도 난리가 나던 시대였죠. 그녀는 그런 노래방에서 부른 내 노래를 녹음해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자주 듣고는 했습니다. 별로 잘 부르지도 못한 노래, 그것도 음질도 안 좋은 노래를 뭐하러 들어. 왜? 난 좋은데? 내가 쪽팔려서 그래. 너 그거 친구들한테도 들려준다며. 그럼 어때? 다들 목소리 좋다던데. 아이, 기왕 그럴 거면 어디 음질 좋게 녹음해주는 데 없나? 전 노래 녹음 테이프 음질이 좋기로 유명한 노래방을 알아내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배트맨을 테마로 운영되는 그 노래방의 VIP 룸에는 배트맨을 비롯한 각종 히어로들의 피규어들이 있었지만 직접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시설들도 있었습니다. 일반 노래방에 있는 탬버린은 기본이고 전자기타와 전자드럼, 거기에 키보드까지 구비되어 있었죠. 건반 악기를 보자 전 그녀의 피아노 실력이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쳐봐. 어? 에이, 됐어. 왜? 나 너 연주하는 거 듣고 싶어. 그 말을 하며 전 억지로 그녀를 키보드 앞에 앉혔습니다. 몇 번이나 고사하던 그녀가 어쩔 수 없게 되자 연주를 시작합니다. 영화 스팅 OST에 나오는 테마 음악이었는데요.
뭐 그럭저럭 들어줄 만은 했지만 결코 프로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거나 카페 같은 곳에서 피아노를 치며 돈을 받을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었습니다. 저 역시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단연간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워 일정 수준 이상의 연주를 할 수 있었으니 그녀의 피아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단박에 파악이 됐습니다. 술 먹었으니까 영 못 치겠다. 그렇게 그녀는 키보드에서 내려왔지만 제 속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우리의 데이트는 제 가슴에 커지는 의문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게 끝나고 말았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녀에 대한 의문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재혼한 아버지와의 불화 때문에 집을 나왔고 대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하고 일을 한다고 했지만 전혀 돈을 아끼거나 학비를 모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탈 때면 그녀는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8,000원 정도의 요금에 10,000원은 내는 정도야 이해가 가지만 요금이 채 3,000원도 안 되는데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기사님에게 거스름돈을 받으면 쪼잔하게 왜 그러냐고 저에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화를 냈죠. 너 학비 벌어야 된다며. 그럼 돈 좀 아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저 아저씨들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 산학금도 못 채우고 밥도 잘 못 먹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들 생각해서 일부러 거스름돈 안 받은 거야. 그걸 네가 받으면 어떡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나한테 쏘아붙였고 전 그녀와 다투는 게 싫어 알았다며 넘어가고는 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그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카페의 여사장님은 부족한 피아노 실력의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월급을 주기에 그녀는 모르는 택시 기사님에게 그처럼 베풀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그녀의 옆집에 사는 여사장님도 어디가 이상합니다. 그녀와 같은 오피스텔에 살다 보니 그 여사장과 인사를 하거나 초대를 받아 사장의 집에서 술이나 밥을 먹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담배를 달고 살았고 교양 있는 과의 분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항상 남자 손님들과 통화를 하며 예약을 잡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취미는 화투였는데 새벽에 심심하면 저와 그녀를 불러 함께 화투를 치고는 했습니다. 화투를 치며 다리를 꼰 채 담배를 꼬나물고는 화투 치는 사람 어디 갔는가? 빨리 치라마. 점백 치면서 흑하는 게 어딨노? 그럴 때면 꼭 영화 타짜에 나오는 정마담이 연상되고는 했습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는 대사를 했던 바로 그 여자 말입니다. 마담이라는 말은 여성을 지칭하는 불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껏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고 있죠. 마담은 바로 화력의 여성을 대표하는 용어였고 그 여사장이 마담이라면 함께 일하는 그녀는 바로 통칭 아가씨일 겁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너 휴학한 거 아니지? 너 진짜 하는 일 뭐야?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빨리 대답해. 나 돌아버리기 전에. 이미 알고 있잖아. 내가 뭐 하는지. 네 입으로 말하라고. 그래. 나 술집 여자야. 됐니? 그 말을 하고는 서러워 눈물을 글썽이던 그녀가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몇 시간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녀에게 대답을 하라고 다그쳤을까요? 피아노 사건 때문에 촉발되기는 했지만 전 이미 그녀가 휴학한 피아노 전공 대학생이 아니란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면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까봐 주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모르는 채 하면서 그녀를 거짓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녀도 저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둘 수도 없었죠. 전 그녀의 오피스텔로 밤늦게 찾아갔습니다. 네가 무슨 일 하건 상관없어. 난 널 사랑하니까. 그 말에 그녀가 제 품에 와락 안겼죠.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기의 진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화 때문에 집을 나온 건 아니었어요. 한때 사업을 크게 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망한 후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졌고 집도 차압당한 채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큰딸인 자신이 집을 나오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카페에서 알바를 했어.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그 카페로 언니가 온 거야. 그녀가 말하는 언니란 바로 그 여사장님입니다. 고나가 힘들게 일하네.
극하지 말고 네 내랑 일할래? 처음엔 거절했지만 카페 알바로 일해서는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거기다 일하던 카페 사장 아저씨가 자꾸 집적거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선수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그렇게 그녀는 화류계에 들어간 거죠. 그녀가 택시 기사에게 거스름돈을 받지 않은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택시 기사를 하셔. 평생 기사만 두고 살던 사람이 매일 사납금에 쩔쩔매고 그러면서 내가 가기만 하면 용돈을 주시려고 그래. 내가 당신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도 택시만 타면 아빠 생각이 나. 그래서 거스름돈을 안 받는 거야. 그렇게 그녀의 진실을 알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취직하면 너 이딴 일 안 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일 하는 나랑 계속 만난다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아니잖아. 전 그렇게 그녀가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그 일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저 술을 따르는 것뿐이야. 나 너 부끄러운 짓 하는 거 없어. 그녀가 일하는 곳은 강남에서도 최고급 꼽히는 1급 술집이었습니다. 이런 술집의 특징은 연예인급 미모의 아가씨들을 고용하며 돈을 받고 2차 나가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 아래 하위급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과 대조되는 가장 큰 특징이지요. 그녀는 1급 술집에서도 에이스였으니 그곳에 오는 손님들도 그녀를 함부로 할 수 없었고 나를 두고 다른 남자와 잘 일은 절대로 없다는 그녀의 말도 믿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만이야. 나 취직하면 내가 너 그만두게 할 거야. 나도 오래 이 일할 생각 없어. 나와 그녀는 그렇게 서로의 든든한 바위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며 다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인정하니 오히려 편했는지 저희 둘의 관계는 더더욱 좋아졌습니다. 4학년이 된 만큼 학점이나 입사 시험 준비를 해야 했지만 공부를 하다가도 그녀가 생각나면 수시로 그녀를 만나러 달려갔으니까요. 공부 안 하고 너무 노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내가 취직 못하면 다 못하는 거야. 그녀에게 떵떵 큰 소리를 쳤지만 사랑 노름에 공부를 등한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 장학금을 받았던 성적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름 나쁘지 않은 대학교 학과를 다니고 있는 만큼 취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최고의 직장을 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녀가 일하는 곳의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리게 됐습니다. 다들 엄청난 미녀였기에 그녀들과 있으면 저 자식 뭐야? 라며 남자들이 질투의 시선으로 날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쌍쌍 데이트를 즐기고도 했는데 사실 그때는 가장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씨들의 남자친구들이 대개 술집 남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디 가게에서 일해요? 저 학생인데요. 아, 그러고는 절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랑 커피 한잔 해요. 라는 말에 그를 따로 만났더니 혹시 우리 쪽에서 일해보는 거 어때요? 마스크 괜찮은데? 당황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 아직 학생인데요. 그러니까 더 좋죠. 대학생들이 더 인기 많거든요. 저도 대학 다녀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는 그에게 전 그저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제넘게 그 친구의 인생에 대해 뭐라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제 인생은 그 친구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녀도 저처럼 생각하며 그런 남자들을 한심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한심하다고 느껴도 그녀의 주변에는 이런 남자와 여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녀의 마담은 애를 두고 이혼한 채 유흥업을 하며 돈을 벌고 있고 그 밑에 아가씨들은 단지 잘생기고 멋있다는 이유로 술집 남자들을 애인으로 삼고 자신의 잘생긴 남자친구들 위해 명품을 선물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술집 남자들의 진짜 돈벌이 상대는 돈 많은 아줌마였고 그 아줌마들은 차와 집을 그들에게 뿌리고 있었죠. 바로 이게 강남 하류계의 생태계였습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은색이 된다는 한자성어죠. 나와 그녀가 아무리 이들과 다르게 살려고 해도 결국 물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녀가 빨리 이곳에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서히 우리 관계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오피스텔에서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녀 집 전화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녀의 퇴근 시간이 넘었다면 대개 그녀가 날 호출하는 전화이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뭐지 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상대는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통화 종료 신호가 시끄럽게 울리는 것처럼 내 머릿속도 마구 울려댑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숨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길도 없지만 저는 전화를 건 주인공이 분명 남자일 거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돌아온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전화 오던데 그냥 끊더라. 그래? 잘못 걸린 전화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녀는 얘기했지만 제 찜찜한 기호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녀는 마담 여사장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온전히 같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황금 같은 주말에요. 그냥 1박 2일 가는 거야. 언니가 애기 못 보는 것 때문에 힘든가 봐. 그녀의 말인즉슨 마담 여사장은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이 화류계에서 마담 생활하는 걸 알게 되고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자에게는 아들을 보여줄 수 없다고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달래기 위한 여행이라는 거죠. 원래도 잘 안 보고 살지 않았어? 그래도 저렇게 딱 못 보게 막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대충 일리 있는 말이기에 여행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 무턱대고 그녀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날 늦게 올 것 같아. 집에 있어. 올라가면 전화할게. 분명 그녀는 저보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지만 전 그녀 집 앞에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려고 한 거죠. 그만큼 그녀가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기다리길 몇 시간, 검은색 갓그랜저가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까르르 웃으며 마담 사장과 그녀가 내렸습니다. 이어서 문을 열고 중년 남자 둘이 내리더니 그녀의 짐을 꺼내줍니다. 순식간에 전 못 볼 걸 본 것처럼 한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고 못 본 건 줄 알면서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가볍게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더군요. 당장 달려가 그녀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으로 나섰다가는 그녀의 대답을 듣기 전에 폭발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다음날 그녀에게 어제 지켜본 걸 얘기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마담 언니 아는 분이야.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처편도 없고 해서 신세 좀 졌어. 마담 언니 친구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녀와 더 친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만 평소 부침성 좋은 그녀의 성격을 알기에 일단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지 얼마 안 돼 이런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내 마음에 생긴 작은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가 출근한 오피스텔에서 꼭꼭 숨겨둔 그녀의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대부분 저와의 연애 이야기가 적혀 있었지만 하나 다른 남자가 등장합니다. 고마우신 분, 심 부장님. 전 이 남자가 그 부산 여행의 장본인이자 제 목소리를 듣고 전화를 끄는 그 남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숨기고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늦어. 그러니까 집에 가. 이미 그녀에 대한 의심이 커질 대로 커진 전 그녀가 언제 집에 들어오는지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벌써 2시가 다 되어갑니다. 점점 초조해집니다. 혹시 그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기라도 하면 어쩌죠? 바로 그때 검은색 갓그랜저가 그녀의 집 앞에 서더니 뒷좌석에서 그녀와 신부장이라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등장에 전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무너지는 일은 그녀가 신부장이라는 남자를 데리고 자신의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집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의 집 불이 꺼집니다. 전 결국 폭발했습니다. 질투의 감정에 눈에 뵈는 게 없어진 저는 신 부장이라는 자가 끌고 온 자동차 근처에서 주운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자동차의 유리가 깨졌고 비상벨이 요란히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에도 그녀도 그 남자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그렇게 혼자 울부짖고 있으니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마담 사장님이었습니다. 니 미쳤나? 이게 뭐고? 비상벨이 울리는데 왜 그 녀석은 안 나오고 마담이 나오는 겁니까? 왜 사장님이 나오세요? 두 사람은 왜 안 나오고? 나오라고 해요 어서! 왜 이래 얘가? 지금 보면 뭐 어쩌자고?
그렇게 마당 사장님과 실랑이를 하고 있자 비상벨 소리에 소란 소리 때문에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 사이렌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담 사장님은 일이 커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듯 "니 빨리 가라. 경찰서 가고 싶나?"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나는 마당 사장님의 말대로 거길 벗어났습니다. 대학 4학년 졸업을 앞둔 상황에 경찰에 연행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다음날 그녀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 앞으로 찾아갔지만 그녀는 집에도 없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음이 진전된 상태에서 만난 저에게 그녀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어차피 너랑은 헤어지려고 했어. 라고 그녀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자 최악의 기억이 됐던 거고 그녀와의 추억은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전 그녀와 헤어진 후 공부에 전념했고 노력한 만큼 다행히도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얼핏 들은 신부장이라는 남자가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좋은 회사였어요. 그렇게 그녀와 헤어진 지 5년쯤 지났을 때였죠. 회사에서 일하는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였어요. 나야.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반가움보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녀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잠시 만나자는 그녀의 말에 회사 앞 커피숍에 나갔습니다. 그녀는 어색하지만 반가운 미소를 보였고 저는 차갑게 그녀를 대했습니다. 나 보험이래. 자신이 이제 화류계를 떠났다는 다른 표현이었죠. 잘 됐네. 나한테 보험이라도 사달라고 온 거야?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널 꼭 봐야 해서 왔어. 왜? 그렇게 잔인하게 날 차고서? 미안해. 그땐 나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 어떻게 할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저지르고서는. 그래봤자 변명이잖아. 미안해. 하지만 꼭 보고 싶었어. 넌 내 첫사랑이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그녀가 내 첫사랑이듯 그녀에게 나도 첫사랑인걸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첫사랑을 잔인하게 배신한 그녀가 너무 미웠으니까요. 결국 그녀와의 재회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저와의 인연을 이어가려 했지만 전 그런 그녀의 마음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것이 제 치졸한 복수의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근 20년 흐른 얼마 전입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안 좋은 일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제 동생이 너무도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은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던 놈이기에 녀석의 장례는 오로지 제 몫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장례식을 지키고 있는데 한 중년 여인이 제 앞으로 와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첫사랑은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모습이 변해도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주름이 늘었고 뱃살도 보이고 예전의 아름다운 미모가 사라졌지만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SNS에서 봤어요. 동생을 추모하기 위해 올린 SNS 글을 그녀가 봤던 겁니다. 그녀는 우연히 제 SNS 계정을 알게 되었고 가끔 제가 올리는 사진이나 그림을 봤다더군요. 그렇게 눈팅만 하던 어느 날 동생 일을 알게 되고 조문을 오게 된 겁니다. 2년 가까이 연애를 한 만큼 그녀는 내 동생도 잘 알고 가끔은 어울리기도 했었으니까요. 동생에게 문상을 마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더군요. 특유의 부침성을 발휘해 보험 설계사로 능력을 발휘해서 보험 여왕이 되기도 했다더군요. 그리고 현재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 자녀도 둘이나 낳았답니다. 잘 살았구나. 네 덕분이야. 너한테 상처 주고서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느꼈어. 사실 그런 일이 안 생겼어도 난 너와 헤어지려 했어. 네가 회사에 들어가면 분명히 일 때문이라도 너도 여자 나오는 술집 같은 데 가게 될 텐데 거기서 널 보게 될까봐 난 너무 두려웠거든. 절 보러 회사에 온 이유도 이제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때 결혼하자는 남자가 생겼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계속 네가 걸렸어. 네가 내 첫사랑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널 만나보려고 한 거야. 그런 그녀의 진심도 모르고 문전박대하다시피 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녀가 내 덕분이라고 말한 그녀의 성공한 인생을 축하해줬습니다. 그에 비해 전 좋은 직장을 가졌고 역시 좋은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가정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부인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 그렇게 얼버무리는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내가 생각한 이상의 부조를 하고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0년 전 다시 돌아온 그녀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의 인연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나의 첫사랑이고 내가 그녀의 첫사랑이라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잘 가요, 내 첫사랑. 그리고 지금처럼 잘 살아요. 저도 더 잘 살 테니까요. 그렇게 내 첫사랑의 안녕을 흐뭇하게 빌며 이상 제 첫사랑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